약시로 인한 사시, 시력저하, 망막 열공, 비문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서를 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안녕 원장 강석훈입니다. 사시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약시. 약시는 말 그대로 약하게 타고난 겁니다. 눈에 관계되는 근육과 시신경을 약하게 타고나서 시력 발달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약시가 있게 되면 사시가 있게 되고, 또 사시는 이렇게 틀어진 겁니다. 눈동자가 틀어진, 안쪽으로 틀어지거나 바깥쪽으로 틀어지거나, 또는 중심에 있지 않고 이렇게 틀어지는 상태. 고도근시가 있거나 약시가 있게 되면, 고도근시는 동자가 일반적인 눈동자가 사과 크기면 배 크기처럼 큰 겁니다. 그러니까 크니까 망막이 얇고 망막이 찢어지기 쉽고, 또 구멍 나기 쉽고, 또 망막 안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이런 눈 안쪽 질환들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고도근실에서 망막의 초점만 이렇게 당겨져서 앞에 맺히는 게 아니라 망막에 초점이 안 맺히니까 각막에서 이렇게 깎아내가지고 오목 렌즈를 만들어서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지, 각막만 깎아내서 초점 맞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도근시는 이쪽에 안쪽에 이 망막 쪽에 필름에 해당되는 쪽에 혈액 공급이 적어지게 됩니다. 혈액 공급이 적어지면서 망막이 얇아지고 찢어지고, 또 구멍 나고, 또 심한 경우 박리도 될 수 있고, 또 시력 저하, 시력 장애가 될 확률이 훨씬 정상인은 보다 높습니다. 약시도 이렇게 사시가 이렇게 되면 사시가 되고, 이제 눈 안근이 발달이 잘 안 됐으니까 사시가 잘 되고, 또 시신경이 약한 상태에서 근육을 주관하는 시신경도 약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력이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안쪽에, 눈 안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망막이 찢어지거나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또 열공이 있으면 망막 바로 앞에가 유리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리체, 수정체, 유리체, 망막. 유리체에 그 피가 흘러다니는 증상, 그 비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비문증도 약하기 때문에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훨씬 더 질환들이 잘 오게 됩니다. 약하다는 얘기는 근육이 약해요. 그런 얘기는 근육이 약하면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어깨를 안 쓰면 50견이 옵니다. 맨날 쭈그러 앉고 어깨 잘 안 쓰면 어깨가 굳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여기 있는 세포들이 석고보드된 것처럼 석회화돼 가면서 이 세포가, 조직이 피가 돌지를 않고, 피 속에 있는 수분이 돌지를 않고 영양분이 가지를 않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석회화가 이루어집니다. 눈, 여기 제3의 눈이라는 송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가체, 대뇌의 일부인 송가체, 이 솔방울 모양의 이런 송가체가 멜라토닌이라는 걸 분비를 하게 되는데, 얘도 석회화가 됩니다. 여기도 석회화가 돼서 멜라토닌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 나이가 먹어서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잘 안 오고 선잠 자고, 그래서 연세 든 분들이 깊은 잠이 안 오고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이 안 올수록 면역이 약해지고 항상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 자주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에너지를 우리가 잠을 자면서 멜라토닌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휴식하고 충전하고 해독하고 청소하는 역할. 근데 눈을 감고 이렇게 에너지를 셀프 충전하게 되면, 눈을 감고 어둠이 되면 멜라토닌이 활동하고, 밝음이 되면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티졸 아드레날린은 낮의 호르몬, 햇볕이 떴을 때 호르몬입니다. 활력하고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고 이 활동,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 지나쳤다. 뭐든지 지나치면 병이 되는데 그 지나치게 콜티졸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면 중성 망막염도 오고 시식연염도 되고 안압도 오르고 혈압 당뇨도 오르고 맥박도 빨리 뛰고 숨도 빠르게 거칠게 뛰고 근육도 경직되고 굳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저항력도 약해지고 이렇게 된다. 지나친 거, 너무 적은 거, 특히 적게 분비되는 것보다 지나친 것은 몸의 염증성 질환, 종양이나 부종이나 염증을 잘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도 떨어지게 되고 생존형으로 살게 됩니다. 눈에 핏발 세워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핏발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간중간에 눈을 감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막 지나치게 분비되는 것들이 쫙 가라앉습니다. 쫙 가라앉고 막 여기 뇌파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베타파가 막 빨라집니다. 뇌파가 막 빨라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베타파가 빨라지고 근데 눈을 이렇게 감고 조용하게 하게 되면 호흡도 느려지게 되고 또 베타파가 알파파로 바뀝니다. 알파파로 바뀌면서 뇌파가 이렇게 느려집니다. 느려지면서 심신이 이완되고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자주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의 변화와 신경계의 변화, 또 심장 박동수도 느려지게 됩니다. 막 심방 세동이 막 빨리 뛰던 것이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박동수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시로 인한 이제 열공 망막이 찢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눈에 비문증이 떠다닐 때 자주 약하다는 얘기는 근육의 힘이 약한 거니까 신경이 근육을 주관하는데 근육의 힘이 약하니까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게 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다른 사람보다 약시가 있는 쪽을 더 관심 있게 더 많이 써야 되고 에너지 충전도 이쪽이 약치다 그러면 이쪽 눈에 에너지 충전도 자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약한 부위는 더 관심을 갖고 더 써주고 더 이렇게 보호하고 더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 가만히 두면 강한 쪽만 자꾸 쓰게 되면서 약한 쪽은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차폐요법이라고 해서 강한 쪽을 가리고 운동요법을 하지만 성인이 돼서 약시가 있는 경우는 약시가 이쪽 눈을 약한 쪽 눈을 자꾸 에너지를 넣어주고 또 보호를 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생각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가는 겁니다. 얘한테 관심, 약한 쪽에 관심, 그 다음에 보호, 따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꾸 의식적으로 이쪽 눈을 좀 더 쓰려고 하는 거. 근육을 써야지 혈액순환이 되고 혈액순환이 돼야지 산소와 영양분이 동맥을 통해서 가고 노폐물과 찌꺼기가 배출되는 기능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정맥을 통해서 배출이 잘 됩니다. 근육을 자꾸 쓰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근본이 있는 이유가 움직여야지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움직여야지 건강하다. 움직여야지 살아있는 거다. 당연한 말입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근육이 자꾸 기능이 약해지고 기능이 약하면 잠자다가 다리 딱 뻗으면 찌릿찌릿 쥐가 납니다. 근육이 뭉쳐버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자다가 쭉 뻗어도 쥐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을 누가 더 많이 쓰느냐. 젊은 사람이 건강한 이유는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근육이 더 발달하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서 근육이 약해진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먹어서 근육이 더 약해지는 이유는 더 많이 안 움직이고 더 많이 안 쓰고 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킨다면 나이라는 핸디캡은 없다고 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뇌는 나이가 먹으면 굳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머리가 굳어졌어요. 뭐 이 머리가 예전같이 이렇게 잘 돌아가질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학에서는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내가 배우고 학습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반복을 하게 되면 길이 새로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걸 안 배우니까 옛날에 난 그 길로만 다니는 겁니다. 옛날에 습관이라는 길, 내가 살아온 기간 동안 해왔던 길대로만 살기 때문에 새 길이 안 나니까 습관대로 그냥 조건 반사식으로 그냥 프로그래밍 된 옛날에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옛날 구태의원 몇십 년 전에 그것도 뭐 7살 때 그 프로그램 그 길 나는 그대로 또는 35살 때까지 난 그 길 그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사니까 모든 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은 DNA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유전자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타고난 DNA를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DNA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선천적인 거는 이렇게 타고났는데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을 DNA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타고난 대로 자기가 타고난 대로 DNA가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대로 유전자가 역할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고 말하기가 타고난 그대로 쟤는 타고난 그대로 살아 평생. 그러면 타고난 그대로 DNA가 유전자가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하나라도 더 성숙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생존형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걸로 그것만 가지고 산다면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은 항상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렇게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 선택 안 하고 이렇게 버스 앤 데스 사이에 초이스라는 그래서 초이스 커피를 줬습니다. 초이스, 네가 선택해. 아니야, 나는 선택 안 할래. 그냥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뭐 대통령, 뭐 또 강력한 친구가 있어서 네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살게 좀 해줘. 나는 자유를 포기할 거야. 자유로부터 도피할 거야. 네가 좀 나 좀 이끌어줘.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 좀 잘 이끌어줘. 의사라는 사람이 내 병을 좀 낫게 해줘.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6개월 기다려서 나를 좀 치료해줘. 나는 내 자유를 너한테 줄 거야. 나는 구속받고 싶어.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사람은 초이스라고 줬습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고 결정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장형으로 살게 되면 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생존형으로 살게 되면 몸은 항상 무겁고 지치고 피곤하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성장형으로 자기가 살게 되면 항상 모든 도전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어려움을 배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다르게 나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기쁨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엔돌핀, 옥시토신, 세라토닌. 재미나네. 이거 흥미롭네. 누구한테는 오늘도 짜증이야. 뭐야 맨날 이런 문제만 생기고. 근데 성장형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재미나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생존형으로 살던 성장형으로 살던 닥치는 어려움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 항상 즐겁게 살 거야. 나는 청당에서 살고 싶어.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어.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닥치는 어려움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자기가 마인드 세팅을 하든지 다 닥치는 겁니다. 어려움, 도전, 장애. 다만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존형은 그걸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거고, 성장형은 자기를 발전시키는 성장, 나를 성숙시키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감사가 되고 누구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는 짜증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짜증나 그러면 내 몸이 70%의 물이 짜증나는 피로 물로 확 변해버립니다. 물이 변하면 피도 변합니다. 피가 해독이 안 된 피들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간염이 잘 걸려요. 간에 독성이 많아요. 가장 큰 원인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독소입니다. 짜증나, 스트레스. 그리고 약시로 인해서 이렇게 근육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망막이 약해지면서 잘 찢어지고 구멍 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비문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망막에는 비타민 E 종류 성분이 좋습니다. 각막에는 비타민 A 성분이 좋듯이 저쪽 안에 망막에는 비타민 E 성분, 비타민 E가 많은 걸로 알려진 것들이 견과류입니다. 호도자,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도, 우리가 먹는 호도. 양귀비의 불면증을 호도 죽으로 불면증을 치료했다고 그럽니다. 호도가 사람 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죽을 끓여서 먹었더니 양귀비가 불면증이 심했던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호도 맛도 좋습니다. 바나나에 갈아서 우유 타서 같이 갈아 먹으면 좋습니다. 호도자,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 잣은 어디에 좋냐면 기관지가 건조하고 탁탁한 분들, 수정과에 잣 넣어서 먹잖아요. 그렇듯이 잣이 목이 칼칼한 경우에 많이 좋습니다. 목에 가래가 있는 경우는 이제 길경이라고 해서 도라지가 좋고, 목이 칼칼하고 건조하고 그럴 때는 잣이 좋고, 도라지차. 염증이 잘 생기고 가래가 잘 생기고 하면 도라지를 자주 먹는 거. 생도라지를 우유 넣고 갈아서 이렇게 먹는 것도 좋고, 차를 끓여 먹는 것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